이게 글로벌 위기 탈출기. 안식년을 보내던 지난 2011년 짬짬이 365 땡큐라는 책 한 권을 번역했다. 이 책은 요 근래 내가 만난 감동 가운데 단연코 가장 찡한 울림으로 남아있다. 희연아, 잠깐만 멈춤해 줄래? 안식년을 보냈던 지난 2011년 짬짬이 365 땡큐라는 책 한 권을 번역했다. 이 책은 요 근래 내가 만난 감동 가운데 단연코 가장 찡한 울림으로 남아있다.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에서나 총체적으로 파산에 직면한 미국 변호사 존 클레릭의 심리적 공황에서 출발한다. 여차저차해서 이 변호사는 자신의 비상탈출구로 주변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 편지 쓰기를 시도한다. 놀랍게도 일단 실험적으로 시작한 이 감사편지는 즉각적이며 연쇄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그동안 삐걱거렸던 모든 인간관계는 물론 계속 격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사업에서까지 기대하지 못했던 치유, 화해, 회복, 그리고 극적인 반전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허구가 아닌 그의 실제 삶의 기록이다. 그런데 이 책 앞부분에서 저자 존 클레, 클레릭은 소설 폴리애나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는 7살 배기 딸에게 자장가로 읽어준 폴리애나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영감을 얻는다. 바로 책의 주인공 소녀 폴리애나를 통해 배운 기쁨놀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안에서 긍정적으로 기쁨을 느낄 만한 것을 찾아내는 놀이다. 폴리애나는 기쁨놀이를 선교사인 아버지로부터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받는다. 시작은 이러하다. 폴리애나는 인형 한 개를 갖고 싶은 마음에 부모를 졸라댔지만 선교 지원품 통해 들어온 것은 엉뚱하게도 다리 다친 이들을 위한 목발뿐이었다. 하지만 폴리애나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쁨놀이 덕에 이내 곧 낙담하지 않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목발은 자신에게 그 목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폴리애나의 절대 긍정 전신을 딸 아이에게 읽어주며 자신의 밑바닥 인생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놀라웠다. 신난다 희망놀이. 어릴 적 좋아하던 추억의 놀이 하나쯤은 누구나 다 있을 터. 놀이에 집중할수록 그 작은 가슴이 쿵쿵 뛰었던 기억도 어렴풋이 떠오를 것이다. 기쁨놀이.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기쁨놀이를 하면서 시련이나 역경을 이겨왔다. 긍정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고야 만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은 기쁨놀이의 정수들을 속담으로 갈무리해 두기도 했다.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인생사 세옹지마. 비운 뒤에 땅이 굳는다. 영어로 운치를 더하는 격언이 있다. Every col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엔 은빛 테두리가 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은빛 찬란한 희망이 숨어 있다는 뜻이니 부정 뒤에 숨겨진 긍정의 발굴이라 할까? 그런데 기쁨놀이를 뒤집으면 슬픔놀이가 된다. 슬픔놀이는 크게 문제없는 현실 속에서도 굳이 불평거리, 걱정거리를 찾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심리게임을 말한다. 특기할 것은 이를 무의식 중에 즐기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사실. 바로 속절없이 비판과 불만을 일삼는 불평자들 말이다. 기쁨놀이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름을 붙이면 희망놀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의 이유 대신에 희망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희망놀이는 생존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성공회대 신영복 석좌 교수는 희망놀이를 20년 감옥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교도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도가 안 되지만 제가 무기징역 받고 추운 독방에 앉아 있을 때 왜 자살하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든요.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햇빛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때 있었던 방이 북서양인데 2시쯤 햇빛이 들어와요. 가장 햇빛이 클 때가 신문지 펼쳤을 때 정도고요. 햇빛을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 햇빛을 기다리고 싶어 안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비록 20년의 감옥이 삶 속에 있지만 결코 손해는 아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 2시쯤 들어오는 무릎 면적의 햇빛, 희망을 모르는 이에게는 죽음의 이유가 되고도 남는 지독스러운 결핍이다. 하지만 희망을 아는 이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충분한 명분인 것이다. 긍정의 선택이 불러온 행운,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고도의 과학적 진실이 있다. 곧 인간은 선택의 주체라는 사실. 동물은 본능적으로 반응하지만 인간은 생각과 판단을 하며 반응한다는 사실. 게다가 누구에게도 간섭당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자유의지대로 선택한다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이 엄청난 특권 앞에 서 있다. 똑같은 사태를 두고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귀한 특권을 매 순간 단 한 번 주어진 이 값진 기회를 우울이나 불행 따위 나아가 절망 나부랭이에게 넘겨주어서야 되겠는가. 결연코 피해야 될 일이다. 그러므로 희망놀이에 초대한다. 평소 우리의 자유의지가 기왕이면 다홍치마를 선택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말놀이 말이다. 상황이 매우 고약할 때는 희망놀이가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를 반복적으로 선택하여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의 전설적 기업인 나스시마 고노스케 그는 숱한 역경을 헤치고 94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했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 승리 비결을 한마디로 덕분에라고 고백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며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희망누리의 전형이다. 남들 같으면 뭐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둘러대기 좋았을 핑계거리를 덕분에로 둔갑시켜 성공 비결로 삼았으니 가히 경지라 부를 만하다. 이쯤 되면 희망놀이는 이제 놀이의 즐거움에 더하여 수학의 기쁨까지 가져온다는 신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무고적인 발전인가. 그러므로 상황이 고약스럽다고 해서 좋은 때가 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희망의 사람이 취할 선택이 아니다. 아무리 환경이 가혹하다 해도 그저 놀이 삼아 희망을 불러보라. 건성으로 불러도 희망은 그 횟수가 거듭함에 따라 처음에는 헛된 꿈이었다가 점점 신기루였다가 어느덧 실루엣이었다가 불현듯 현실로 성큼 다가와 있을 테니. 너의 들판 위에 대륙형 희망. 희망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바로 코앞에 있는 희망도 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소한 이들도 적지 않다. 희망의 존재 여부를 놓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이 충돌할 때 결국 관건이 되는 것은 보는 능력이다. 그러기에 퓰리처상 수상작 자연의 지혜를 쓴 애니 딜라드는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외친다. 본다는 것의 비밀은 매우 값비싼 보물이다. 그 보물을 발견해 영원히 간직하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가 설령 미치광이라 할지라도 100개의 사막을 가로질러 맨발로 비틀거리며 가는 한이 있어도 그를 따르리라. 나는 이 말에 글자 그대로 동의한다. 그래서 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던 중 본다는 것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미국으로 날아갔다. 보스턴 대학의 토마스 그룸이라는 교수로부터 사사받기 위해서 그는 당시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주제였던 스토리텔링의 절대 고수로 미국에서 정평이 나 있던 학자였으니 100개의 사막인들 내게 무슨 장애였으랴. 지금도 본다는 것의 비밀은 나에게 최우선의 궁금증이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말하기보다 묻기를 좋아하는 까닭이다. 최근 중국에서 온 유학생과 점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중국인들은 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여 물었다. 필담으로 받은 답변은 중국 속담이었다. 희망 재전 야상. 무슨 뜻이죠?
희망은 밭과 들판 위에 있다. 야, 멋있다. 나는 탄성을 질렀다. 금세 뜻이 전해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밭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리라. 밭이 없다면 저 주인 없는 들녘에 희망이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으라. 희망이 쑥쑥 자라리라. 오늘날로 치면 밭은 우리의 직장 또는 활동 무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들판은 세상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터이고 이는 대우그룹의 창업주 김우중 전 회장이 남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한때 유명했던 책 제목을 연상시킨다. 그는 결국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한 셈이다. 온 세상이 너의 희망 밭이며 들판이다. 중국인들의 스케일만큼이나 널찍한 대륙형 희망이 보이는 대목이다. 나의 밭, 나의 들판을 개간하라. 실로 희망은 우리들의 밭과 들판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뻔히 눈앞에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한 군데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행이나 트렌드를 쫓아 직업을 구하거나 창업하려 한다. 어디 그뿐이랴. 소위 떴다는 콘텐츠에 그 주인공이 패션이든 유행어든 상품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여태까지 관찰해온 바로는 매스컴에서 요즘 이런 것이 트렌드라고 요란을 떨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었을 때다. 선두주자들은 그 트렌드를 개척하여 얻을 것 다 얻고서 진즉 빠져나간 상태. 나는 증권에서는 문외한이지만 개미 군단은 작전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붐을 따라다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다반사라 들었다. 그러므로 트렌드를 마냥 뒤쫓을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그 무엇으로 트렌드를 만들어내려는 창의성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세계적인 스타로 이름을 날리는 싸이. 그는 불과 2년 전 한 강연에서의 그의 오늘을 예감할 수 있는 똑부러지는 얘기를 했다. 트렌드라는 말은 참 매력적이지만 야속한 단어다. 트렌드는 반사하며 자주 바뀌고 심지어 지구의 자전축처럼 자주 바뀌지만 브랜드는 바뀌지 않는다. 트렌드와 브랜드. 비슷한 발음으로 언어 유희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 말에 담긴 통찰력이 범상치 않다. 개성적인 외모와 음악으로 특이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브랜드화하여 그것으로 세계를 뒤흔든 트렌드가 되게 했으니 그는 진심을 말한 셈이다. 글 쓰는 것을 주요 본령으로 여기는 나는 트렌드를 따라서 주제를 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늘상 특정의 문제의식을 모든 트렌드 앞에서 가지려고 노력한다. 아무도 밟지 않은 미래의 벌판에서 내가 일굴 땅을 찾고 거기에 파종할 씨앗을 선별하는 것. 이것이 내 저술들이 오래도록 생존하는 비밀일지도 모른다. 공연히 남의 밭, 남의 들판을 기웃거리지 말고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라. 그리하여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자신에게 특이한 것, 지금 눈앞에 주어진 것,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무엇이건 훌륭한 브랜드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남들이 쫓아오는 트렌드가 되는 것이다. 둘러보니 희망이로세.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 때 절망하고 지친 국민에게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합리적인 희망을 독려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동원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그는 다시는 다니는 곳마다 이 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것이 결국 희망의 결집을 가져와 미국은 지긋지긋한 경쟁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순간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조용한 희망 혁명이 자연스러운 결실을 가져왔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희망이다. 나는 종종 강의 중에 루스벨트의 저 정신을 가장 잘 발휘한 사람이 맥가이버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한다. 그를 아는 세대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빵 터진다. 맨손의 마법사 맥가이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현장에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결국 위험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 않는가. 그는 우리를 향해 설득력 있게 선언한다. 둘러보니 온통 희망이로세. 절망이 무엇인가?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절망이다. 한자어로 절망은 바라보기를 끊는 것을 가리킨다. 맞다. 바라봄을 끊는 것이 절망이다.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이 절망이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절망이다. 눈 감아버린 것이 절망이다. 그렇다면 희망은 바로 그 반대. 문병란 시인은 평소 우리들이 허투루 스쳐보내는 희망의 순간들을 민첩하게 포착하여 말 그대로 아름다운 희망가를 부른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끊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향을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누가 이런 수고로 희망 탐사에 반기를 들 수 있으랴. 이처럼 희망을 찾으려는 빛나는 눈들이 있는 한 희망은 우리 앞에 도도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